옛 성현들이 가르쳐준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8가지 방법. 옛 성현의 가르침. 옛 성현의 가르침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비판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되지 말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누가 평가받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옛 성현들은 현명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도리에 맞게 사는 데 집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회는 본래 다양하여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존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멸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논쟁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지도 않고 운명을 피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미움이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미워하는 사람의 내면 세계를 반영할 뿐임을 이해합니다.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의 기계를 단련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본능이 아닌 지혜로 행동합니다. 모든 비난 속에서 그들은 자신을 완성할 기회를 찾습니다. 모든 경멸 속에서 그들은 관용에 대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질투하는 사람과 마주할 때마다 그들은 더욱 강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노자가 말했듯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멸의 눈빛 하나 때문에 자신의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채널에서 곧 나눌 이야기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참여는 제가 삶의 철학에 대한 깊은 가치를 계속해서 퍼뜨릴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옛 성현의 가르침과 함께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지혜를 탐험하는 여정에 들어서 봅시다. 첫째,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며 세상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는 단순하지만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올바르게 살고 진심으로 대하더라도 여전히 당신에게 불만족스러워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과 사회의 본질입니다. 자연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화려한 꽃 한 송이는 사람들을 감탄하게 할 수 있지만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긴다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잔잔한 강물은 논밭에 물을 대주지만 홍수가 나면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의 눈에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누구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쓴다면 당신은 결코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불씨 하나를 끄기 위해 바닷물 전체를 껴안으려는 것과 같아서 피곤하고 소용없을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첫걸음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관심하거나 자기 발전을 방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태도에 빠져 냉담해지거나 심지어 세상과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관심한 태도를 선택하며 더 이상 자신을 완성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실수입니다. 옛 성현들은 군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완벽함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올바름을 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가치 있는 의견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진심 어린 조언에 귀를 기울여 자신을 발전시키되 악의적인 말에 마음이 상하게 두지 마십시오. 질투나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성급하게 반응하는 대신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하십시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현명한 사람은 험담 앞에서 항상 침착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판단이 자신의 본질을 말해주지 않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변명하거나 논쟁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장자가 말했듯이 아는 자는 변론하지 않고 변론하는 자는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떠도는 말에 신경 쓰는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한다면 그것을 내면의 견고함을 시험하는 시험으로 여기십시오. 침착함과 성숙함을 단련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은 산을 흔들지 못하지만 굳건하지 못한 사람은 말 한마디에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 파도 앞에서도 굳건한 산처럼 사십시오.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불필요한 완벽함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당신 자신과 당신의 관심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미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울 기회를 활용하기. 여러분,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나의 친구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의 말은 봄바람과 같아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인정받는 느낌을 줍니다. 반대로 비난의 말, 특히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은 종종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을 미워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장 귀중한 교훈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행동과 말을 면밀히 관찰하고 심지어 비판할 흠을 찾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지적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을 너무 아낀 나머지 당신의 단점을 차마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당신이 고쳐야 할 점들을 가장 솔직하게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옛 성현들은 흐린 물을 걸러 맑은 물을 취하듯 비난의 말 속에서도 좋은 것을 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서조차 배울 기회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듣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비판받았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개선할 기회로 여기십시오.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만약 이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약점을 발견했다면 고치십시오. 그들의 동기는 무엇인가? 만약 비난이 단지 당신을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이고 건설적인 가치가 없다면 무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비난을 활용하여 자신을 돌아볼 줄 알게 되면 당신은 점차 더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공격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판이 신경 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당신을 싫어하거나 질투하기 때문에 당신을 미워합니다. 옛 성현들은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지 않고 질투하는 자에게 변명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귀 기울여야 하지만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말은 무시하고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현자가 낯선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저 미소 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반응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려 하지만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여전히 그들의 것이다. 욕설도 마찬가지다. 현명한 사람은 부정적인 비판이 자신을 상처 입히게 두지 않고 그것을 인내와 지혜의 시험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신을 미워하는데 단지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가장 현명한 대응은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발전입니다. 옛 성현들은 적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발전하면 당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앞에서 평정을 유지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게 두지 않고 당신이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지만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여 평온함과 자존감을 지키기.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아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교제해야 할 사람도 있지만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드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편견을 가졌거나 항상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마주할 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행동입니다. 올바른 경계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게 도와줍니다. 동시에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개인적인 가치를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단순히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계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감정적 경계는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통의 경계는 무의미한 논쟁이나 도발적인 말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경계는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생각과 감정을 쏟지 않는 것입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심리를 쉽게 조종하여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심지어 더 중요한 일에 대한 집중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옛 성현들은 군자가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고결함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로 논쟁하지 않고 분노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부정적인 것들이 자신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알게 되면 당신은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자제력을 유지하고 공격적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갈등에 신경 쓰는 대신 중요한 가치에 집중합니다. 특히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경계를 표현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친절함이 만만하다는 의미가 아님을 이해시킵니다. 그러나 경계를 너무 엄격하게 설정하면 고립되고 멀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냉담하거나 관용이 부족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계는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견고해야 하지만 화해나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을 만큼 유연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경계는 모든 사람을 막는 벽이 아니라 필요할 때 열고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 닫을 권리가 있는 문입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마주할 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침착하게 명확히 설정하십시오. 참여할 필요 없는 대화. 만약 대화가 단지 공격적이고 건설적인 가치가 없다면 조용히 자리를 뜨십시오.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 만약 누군가 고의로 모욕하거나 상처를 준다면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솔직하게 알리십시오. 단호한 반응이 필요한 상황. 때로는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와 같이 간단하지만 확고한 한마디가 당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경계를 증명하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침착하지만 단호한 태도만으로도 충분하며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그들의 한계를 함부로 넘을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옛 성현들은 경계가 없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한계를 설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해로운 관계, 불필요한 논쟁, 그리고 가치 없는 슬픔에 휩쓸릴 것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곳에 경계를 설정하여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누군가를 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안을 지키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성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당당한 나무는 죽어 서 있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마주할 때 논쟁은 시간 낭비일 뿐이며 성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매우 명확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부정적인 목소리에 대응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하며 목표에 집중하여 결과가 모든 변명을 대신하게 합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실패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며 그들의 비판과 질투가 옳았음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런 심리 게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반항하거나 논쟁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그들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매일 단련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공은 단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명확한 성과를 이룰 때 험담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노력과 성취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옛 성현들이 가르쳤듯이 큰일은 말이 많이 필요 없고 행동이 스스로 말해준다. 당신의 성공은 어떤 설명이나 논쟁보다도 더 강력하고 명확한 증거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때 슬퍼하거나 화내는 대신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더 나아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모든 비판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바꾸십시오. 매일 조금씩 자신을 완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혜를 연마하고 기계를 단련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대응 방식입니다. 옛 성현들은 침묵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당신의 성공이 소리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누구에게든 무언가를 과시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행동과 결과가 스스로 당신의 길을 증명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월등히 발전하면 험담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단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증오나 자존심에 이끌리게 된다면 당신은 집착의 소용돌이에 빠져 삶의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옛 성현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위해 일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성공하십시오.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당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성공하십시오. 누구를 만족시키거나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성공을 추구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평안과 자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성공이 반드시 명예나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매일 더 나은 삶을 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눈부신 성공입니다. 옛 성현들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움의 말이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이 꼬치꼬치 캐묻는 시선 앞에서도 침착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진정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대응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살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할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당신의 길을 벗어나게 두지 마십시오. 목표에 집중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주변의 험담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가치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결과가 당신을 대신에 대답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가치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기. 한 방울의 친밀함이 만 방울의 후회의 눈물보다 낫다. 바쁜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격려의 말보다는 비판의 말에, 우리를 항상 사랑해주는 사람들보다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곁에 항상 진심으로 있어준 사람들의 가치를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당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나 질투하는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집착하면서도 자신을 항상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가족, 친구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옛사람들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등불을 가까이 하면 밝아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당신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에너지에 잠겨 있다면 당신의 영혼도 점차 닳아 없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한 감정을 향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항상 사랑의 빛으로 따뜻하게 씻겨질 것입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흠을 찾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당신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당신이 실패했을 때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관계에 집중할 때 당신은 원한이 마음을 차지하게 두는 대신 감사의 마음을 키우게 됩니다.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굳건한 정신적 지지대를 갖게 됩니다. 비난의 말이 자존감을 흔들게 두지 않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킵니다. 더욱이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은 건강한 정신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양육된 마음은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바쁜 나머지 우리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지만 우리의 무관심은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이켜보면 질투하는 사람과의 무의미한 논쟁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과 바꿀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 성현들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몸을 담글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소중한 순간들을 가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현명한 사람은 무의미한 험담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사용합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 수 있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평생 지켜야 할 관계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정적인 것들의 어둠 속에 갇히는 대신 빛을 향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가족, 친구, 항상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당신이 평생을 바쳐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 애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섯째, 감정을 통제하고 자신에게 집중하기. 만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인생은 본래 끊임없이 변동하며 그 여정에서 당신은 적지 않은 곱지 않은 시선, 비판, 심지어 다른 사람의 질투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러한 상황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통제하면 힘을 얻게 되지만 그것에 통제당하면 당신은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미움을 받거나 불공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분노, 상처 또는 반항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친다고 파도를 잠재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단지 분노만으로 다른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휘저어진 물의 표면처럼 부정적인 감정으로 요동치는 마음은 결코 진실을 명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옛 성현들은 마음이 물처럼 고요해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의 폭풍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분노나 상처가 이성을 흐리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힘으로 전환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무의미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침착함과 명철함을 유지합니다. 기계가 있는 사람과 감정에 조종당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이 부정하거나 억누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방법을 찾지 않고 계속 억누르기만 한다면 그것은 점차 쌓여 당신의 균형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게 두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옛 성현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평정을 잃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비판하거나 논쟁하는 대신 해결책에 집중하십시오. 현명한 사람은 가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휩쓸리는 대신 당신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 자신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미움에 대처하는 방식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착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들은 강한 자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 비판받으면 쉽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기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기분이 다른 사람의 말에 통제당하게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당신을 도발할 때 미소 짓고 지나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할 때 침묵을 지키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질투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결과가 대답이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분노는 당신 자신만을 상처 입히고
침착함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내면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파도를 막을 수 없지만 인생이라는 대양 한가운데서 굳건한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친절함으로 대응하기. 현명한 사람의 기술.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면 원한은 쌓일 뿐이고 은혜로 원한을 갚으면 원한은 사라진다.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나 질투를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증오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반항, 분노 또는 보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최선의 해결책일까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직접 맞서는 것이 더 많은 적대감을 만들 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반면 친절함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신랄한 말로 공격할 때 당신은 침착함으로 대응합니다. 누군가 당신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랄 때 당신은 그저 미소 짓고 지나칩니다. 누군가 고의로 어려움을 만들 때 당신은 여전히 예의와 절제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놀라게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가? 내가 틀린 것인가? 친절함은 증오라는 차가운 얼음층을 녹일 수 있는 불꽃입니다. 그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옛 성현들은 덕으로 원한에 보답하면 원한은 저절로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논쟁하는 대신 친절함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십시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더럽히게 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친절함이 유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친절함에 감사함으로 응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를 깨닫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약점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옛 성현들은 선한 마음은 다른 사람이 이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친절함은 당신이 상처받거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한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언제 친절해야 하는가? 친절함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당신이 인격을 지키고 싶고 마음의 원한이 스며들게 하고 싶지 않을 때, 당신이 용서와 관용이 바로 자신을 가볍게 해준다는 것을 이해할 때입니다. 언제 친절해서는 안 되는가? 다른 사람이 고의로 당신의 선의를 이용할 때, 친절함이 당신을 상처 입히거나 자존감을 잃게 만들 때, 상대방이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할 가치가 없을 때입니다.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할 때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대응해 보십시오.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서 존중을 표현하십시오. 필요 없을 때는 침묵을 지키고 맞서지 마십시오. 그들이 증오를 선택하더라도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느 날 부처님이 한 남자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여전히 침착하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화를 내며 왜 반응하지 않느냐고 묻자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려 하지만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여전히 그들의 것이다. 당신의 독한 말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로 친절함의 힘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옛 성현들은 한 걸음 참으면 파도가 잠잠해지고 한 걸음 물러서면 바다가 넓고 하늘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친절함은 다른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원한이 마음을 지배하게 두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삶을 주도하게 됩니다. 여덟째, 문명적인 태도. 항상 예의 바르고 온화하게.
화목함은 재물을 낳고 인내는 복을 낳는다. 인생은 복잡한 관계의 연속입니다.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투, 갈등 또는 비판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분노, 반항 또는 심지어 보복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신랄한 말 한마디가 갈등의 불씨를 당길 수 있고 생각 없는 행동 하나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맞서는 대신 그들은 문명적인 태도를 선택하고 화목함을 유지하며 예의를 통해 기계를 드러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온화함이 뜨거움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의는 약함이 아니라 큰 소리를 내거나 논쟁할 필요 없이 상황을 능숙하게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드러운 힘의 일종입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분노를 잠재울 수 있고 온화한 태도가 적대감을 줄일 수 있으며 침착함이 상대방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게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화함이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시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예의를 굴종, 두려움 또는 위선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거나 갈등이 두려워서 예의를 차린다면 당신은 쉽게 이용당할 것입니다. 옛 성현들은 겸손은 미덕이지만 유약함은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예의는 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계에서 우러나온 진심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예의를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이 당신을 무시하게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온화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내할 수 있지만 불의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할 때 성급하게 반응하는 대신 현명한 사람의 3단계 원칙을 적용해 보십시오. 즉시 반응하지 않고 듣기. 이는 당신이 감정을 통제하고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착한 목소리 톤 유지하기. 큰 소리를 내거나 강경할 필요 없이 침착한 태도만으로도 기계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예의 바르지만 굴종하지 않게 대답하기. 몇 가지 말은 화목함을 유지하면서도 강인함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점은 이해하지만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관점을 존중합니다. 이런 간단한 말들은 상황을 진정시키고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명적으로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지키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옛 성현들은 현명한 자는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고집 센 자에게 말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이 들을 의도 없이 당신을 비판할 때 미소 짓고 지나치십시오. 한 사람이 고의로 시비를 걸 때 거리를 두고 그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두지 마십시오. 논쟁이 무의미해질 때 자신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전투에 참여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친 말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침착함, 능숙한 행동 방식,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증명합니다. 모든 논쟁에서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이기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품위를 지키면 됩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반항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예의야말로 가장 고귀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논쟁하지 않고 침착함을 이용해 자신의 인생을 주도합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8가지 방법의 여정을 마치며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항상 지혜, 침착함, 그리고 관용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소인배를 다스리는 5가지 방법,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중 누구라도 소인배와 마주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옛 성현들은 고든 나무는 도끼를 맞기 쉽고 정직한 사람은 험담을 듣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악한 사람들의 표적으로 만들기 쉽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소인배는 종종 신뢰를 이용하고 심지어 계략을 꾸며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합니다. 따라서 그들과의 교제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결과는 명예나 재산의 손실이지만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소통이 피할 수 없는 일부가 된 지금,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옛사람들은 또한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등불을 가까이 하면 밝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명하게 환경과 동반자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삶과 가치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관계를 멀리하십시오. 특히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투명하게 행동하며 감정이 행동을 이끌게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과 마주할 때 중국 역사의 뛰어난 인물인 풍도는 유명한 기서인 영고감, 일명 소인경에서 후대에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군자와 소인배의 품격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함정이 가득한 사회에서 처세하는 깊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또한 영고감은 군자의 핵심 가치인 정직, 관용, 그리고 인의를 높이 평가합니다. 책에서 풍도는 소인배를 알아보는 5가지 핵심 특징을 지적하고 적절한 대처법을 제공합니다. 이 교훈들은 속임수를 피하는 지침일 뿐만 아니라 험악한 계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군자와 소인배를 식별하는 5가지 관점입니다. 첫째, 군자는 무리를 짓지 않고 소인은 이익을 위해 모인다. 군자는 항상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환난을 만나도 용감하게 혼자 맞섭니다. 반대로 소인은 이익을 위해 교제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얻기 위해 감정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군자의 우정은 이해와 진심에서 비롯된 신중한 선택입니다. 반면 소인은 종종 패거리를 만들고 개인적인 계산에 기반한 혼잡한 관계를 구축합니다. 만약 주변 사람이 온통 술친구뿐이고 즐기고 향유할 줄만 알며 환난 속에 함께할 동반자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소인배의 징표입니다. 군자는 친구를 가려 사기라는 말의 가치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친구 한 명은 어떤 재물보다도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말했듯이 소인은 순조로울 때는 화합하고 역경에서는 배신한다. 군자는 이익과 해악 사이에서 변치 않는다. 베트남 속담에서도 부자는 친구 덕, 귀한 것은 아내 덕, 돈 떨어지면 친구도 떠난다고 충고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과 영혼의 공감대에 있습니다. 군자는 함께 발전하기 위해 교제할 줄 아는 반면 소인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줄만 압니다. 둘째, 덕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은혜를 갚고 소인배는 입으로만 감사한다. 군자는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실제 행동으로 보답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사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인배는 입으로는 피상적으로 감사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얻은 이익만 생각하며 보답할 생각은 진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군자는 작은 은혜를 받더라도 마치 큰 바다를 선물 받은 것처럼 감격합니다. 옛 성현들이 가르쳤듯이 하늘이 주신 은혜는 비록 한 방울이라도 샘물 전체로 보답할 생각을 해야 한다. 올바른 군자는 은인을 길을 인도하는 등불처럼 여기며 평생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맹세합니다. 반대로 소인배는 은혜를 받지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방법만 생각하고 보답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은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들의 본질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분명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은혜에 반응하는 방식은 그들이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군자는 정을 중시하고 의리를 중시하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소인배는 반대로 자신에게 시원한 물을 준 샘물을 기억하지 않고 오직 향유할 방법만 찾습니다. 셋째, 군자는 의리를 중시하고 소인배는 이익만을 중시한다. 군자는 항상 책임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의 정신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아랫사람을 생각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며 자신의 명예에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직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천하의 태평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소인배는 오직 개인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거나 아랫사람이 나쁜 일을 하도록 묵인하면서까지 윗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찾습니다. 소인배는 종종 상사의 의도를 맞추는 것을 출세의 길로 여기며 사회에 미칠 장기적인 결과를 무시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심지어 부정을 은폐하는 데 동조하는 사람은 분명 군자라 불릴 수 없습니다. 공자가 말했듯이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구한다. 군자는 항상 자신을 반성하고 도리를 기준으로 삼지만 소인은 오직 다른 사람으로부터 만족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군자는 어떤 위치에 있든 투명하게 행동하며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소인배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무시하고 오직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한 사람이 권력을 다루는 방식, 윗사람 및 아랫사람과의 관계는 그의 인품과 진정한 본질을 반영할 것입니다. 넷째, 군자는 이상을 굳건히 지키고 소인배는 도리를 팔아넘긴다. 군자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의 이상과 삶의 원칙을 항상 굳건히 지킵니다. 그들은 절개와 인의를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정신과 도덕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인배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진리를 팔아넘기고 명예와 인품을 가볍게 여깁니다. 맹자는 대장부는 큰 의를 위해 몸을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군자에게 신체적, 물질적 고통은 그들의 굳건한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고결한 이상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가치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행동합니다. 반대로 소인배는 물질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 기꺼이 정신을 낮추고 도리를 팔아넘깁니다. 물질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항상 개인적인 이익을 모든 도덕적 가치 위에 두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명예를 파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분명 소인배입니다. 옛 성현들이 말했듯이 군자는 가난해도 뜻을 바꾸지 않고 소인은 부유해도 의를 지키지 않는다. 군자는 책임감과 자신에 대한 존중의 정신으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예는 다시 살 수 없고 도리는 배신당할 수 없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소인배는 반대로 오직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살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장기적인 결과를 남깁니다. 그들이 물질적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그들의 인품에 대한 가장 명확한 척도입니다. 다섯째, 군자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소인배는 양심을 팔아넘긴다. 군자는 항상 모든 말에 진심을 담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맑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도리와 이치를 따릅니다. 그들에게 말은 단지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영혼, 책임감, 그리고 인격의 반영입니다. 반대로 소인배는 말을 이용해 속이거나 조종하거나 이익을 꾀하며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양심을 팔아넘깁니다. 옛사람들은 군자는 깨끗한 마음을 지키고 소인은 눈앞의 이익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도리야말로 군자와 소인배를 가르는 명확한 경계선입니다. 군자는 삶의 이상을 굳건히 지키며 믿음과 명예를 위해 희생을 받아들입니다. 반면 소인배는 도덕을 단지 나쁜 의도를 감추기 위한 도구로 여기며
사적인 이익을 찾기 위해 기꺼이 규범을 왜곡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도덕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자존심을 지키지 않으며 인격과 품위를 상품처럼 흥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소인배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해칩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군자는 먼저 행하고 나중에 말하며 소인은 먼저 말하고 나중에 행한다. 군자의 행동은 항상 말과 일치하는 반면 소인배는 종종 달콤한 말로 부정한 행위를 감춥니다. 군자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밝은 귀감이 됩니다. 소인배는 반대로 이기심, 배신, 그리고 이익 추구에 대한 교훈만을 남기며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데 기여합니다. 말과 행동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바로 각자가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소인배를 다스리는 5가지 특효약입니다. 첫째, 인의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군자는 항상 인의를 근본으로 삼지만 만약 관용과 용서를 지나치게 남용하면 소인배에게 쉽게 이용당할 것입니다. 인의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심각한 잘못을 간과하여 소인배가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를 기회를 줍니다. 인애는 고귀한 품성이지만 올바른 때와 장소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악인이나 적대적인 상대와 마주할 때 그렇습니다. 악업을 저지른 소인배를 상대할 때 자비심에는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맹자가 말했듯이 덕으로 원한을 갚으면 무엇으로 덕을 갚겠는가.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양보하는 대신 군자는 공정하게 행동하고 정법을 사용하여 타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용서는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인이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돕는 꼴이 됩니다. 군자에게는 의협심으로 대하고 정직함과 관용을 지키되 소인배에게는 엄격하여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악인이 번성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공명정대함은 악인을 처리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을 깨닫도록 돕는 경고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옛사람들은 악인에게 자비로운 것은 선인에게 잔인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적절한 자비심은 군자의 품격을 밝히고 동시에 삶의 정의와 공정성을 보호할 것입니다. 둘째, 감정을 모두 드러낼 필요는 없으며 행동은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한다. 소인배와 마주할 때 모든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삶의 일들은 모두 드러낼 필요 없이 시세에 맞춰 능숙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소인배를 벌하고 싶을 때 만약 그들과 함께 일해야만 하고 피할 수 없다면 자신을 숨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급하게 개인적인 관점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쉽게 공유하지도 마십시오. 그 외에도 소인배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논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심코 한 말이 그들이 당신을 이용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해를 끼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국본이 충고했듯이 현명한 자는 입을 지키고 지혜로운 자는 몸을 지킨다. 소인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적절한 때에 침묵하고 적절한 시기에 숨으며 결단력 있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군자는 동료를 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소인배를 능숙하게 다루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소인배를 다스리는 것은 단지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악행을 억제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승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존엄과 공정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옛 성현들이 가르쳤듯이 소인배에게 양보하면 손해는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러므로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고 냉철하게 행동하며 항상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소인배를 대처하고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두려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인내한다.
소인배를 상대하기 위해 때로는 겉으로 공손하고 겸손하며 심지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안으로는 굳건함과 냉철한 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인배가 당신이 반항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그들이 주관적이 되고 경계를 늦추게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마음속에 불타는 분노가 있더라도 감정에 지배당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밖으로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법을 배워 그들이 당신을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게 만드십시오. 인내는 약함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반역은 훨씬 쉽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냉철함을 유지하고 우위를 점했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병법에서 말했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순간의 인내는 실패가 아니라 장기적인 승리를 얻기 위한 현명한 발걸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 올바른 시점을 선택합니다. 소인배는 당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면 점차 경계를 늦추고 방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국면을 전환할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내내 항상 냉철함과 사람으로서의 도덕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목표는 단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격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들은 한순간의 화를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인내할 줄 알면 당신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인배로부터의 많은 위험을 해소하고 모든 일에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넷째, 소인배와 교제할 때는 논쟁하지 않고 직접 맞서지 않는다. 소인배와 마주할 때 이치를 논하거나 도리로 그들을 설득하려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소인배는 종종 옳고 그름이나 원칙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좁은 본능과 제한된 세계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나 사회적 규범은 그들에게는 모호하고 의미 없는 개념일 뿐입니다. 옛 성현들은 소인배에게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소 귀의 경읽기와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논쟁은 단지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영원히 잊지 않게 할 뿐이며 결국 당신은 피로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름 벌레가 얼음과 눈의 추위를 이해할 수 없듯이 소인배는 진심이나 공명정대한 이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인배와 교제할 때는 침착함을 선택하고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만약 소통해야 한다면 부드러운 말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비판하거나 직접 맞서는 것을 피하십시오. 가장 좋은 길은 하늘 끝까지 이어진 큰 길처럼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흔히 말했듯이 코끼리를 피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현명한 처리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신을 이해할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안전한 거리가 소인배를 상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약입니다. 다섯째, 악인을 제압하고 강인함으로 소인배가 두려워하게 만든다. 소인배가 소인배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원칙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강하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움츠러들 뿐입니다. 따라서 소인배와 마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 강인함, 그리고 굳건한 입장으로 맞서 당신이 쉽게 위협당하거나 압도당할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십시오. 잔인한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악인과 달리 소인배는 종종 자신보다 큰 힘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강하고 단호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은 즉시 움츠러들고 감히 나서지 못합니다. 맹자가 말했듯이 어진 사람은 흉악한 자를 두려워하고 흉악한 자는 포악한 자를 두려워한다. 군자는 지혜와 도리를 사용하여 제압해야 하며 소인배가 결과를 마주하지 않고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소인배를 제압하는 것이 경솔하거나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강인함은 능숙함과 공명정대함과 함께해야 하며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도덕과 명예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소인배는 긴 풀과 같아서 강한 바람을 만나면 머리를 숙인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입장을 굳건히 지키고 단호함을 보일 때 소인배는 당신을 이용하거나 얕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인생에서 강인함과 단호함이야말로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소인배들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가장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아 보였지만 나쁜 의도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우리를 경계하게 만들었지만 알고 보니 우리를 돕는 귀인이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 성현들은 사람을 알고 얼굴을 알지만 마음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냉철하고 지혜롭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나쁜 계략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등 뒤에서 조용히 계산하는 사람. 가장 무서운 유형의 사람 중 하나는 바로 조용히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온화하고 무해한 외모 뒤에 숨습니다. 옛 성현들은 밝은 창은 피하기 쉽지만 어두운 화살은 막기 어렵다고 가르쳤습니다. 등 뒤에서 계산하는 사람은 어둠 속의 화살과 같아서 우리는 그것이 언제 우리를 겨눌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집단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 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주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신뢰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런 자들은 남의 칼로 사람을 죽이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 나쁜 의도를 실행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전 영화에서 악역은 종종 심리를 매우 잘 파악하여 직접 행동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주의 이야기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시위에 나서게 했지만 자신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집단이 처벌받았을 때 소주는 이성적이고 침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승진했습니다. 이것은 값비싼 교훈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겉모습만 믿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음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둘째, 내면을 숨기는 습관이 있는 사람. 밤이 길어야 밤이 긴 줄 알고 오래 지내봐야 사람의 마음 깊이를 안다. 이 속담처럼 시간은 한 사람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시험약입니다. 내면을 자주 숨기고 진정한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의심에 빠지기 쉽게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 생각 또는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약점이나 계획을 파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폐쇄성이 그들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감정과 행동을 감추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마주할 때는 친절하고 즐거운 척할 수 있지만 등 뒤에서는 조용히 반대되는 일을 실행합니다. 친구나 동료 그룹에서 만약 누군가 항상 공유를 피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옛 성현들은 조용히 관찰하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대신 가장 작은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그들의 진정한 본질을 인식하십시오. 셋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선동하는 사람. 우리가 멀리해야 할 또 다른 위험한 유형의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선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른 집 근처의 불씨와 같아서 항상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방법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의 심리와 약점을 파악하는 데 매우 능숙하며 그것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조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동하여 위험한 일을 하게 만들면서 자신은 그 일에서 빠져나옵니다. 생산 부서장이었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처럼 직원들에게 히틀러라고 불렸던 그녀의 경우 소주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시위를 벌였을 때 그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로부터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특히 누군가 고의로 당신을 이성과 반대되는 일을 하도록 끌어들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옛 성현들은 당나귀는 금으로 시험하고 역경은 힘으로 시험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만 우리는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누가 이용하는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단지 그들의 말을 듣는 대신 다른 사람의 행동과 대처 방식에 집중하여 관찰하십시오. 행동은 보통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관계에 신중하십시오. 성급하게 친해지거나 누군가를 너무 빨리 신뢰하지 마십시오. 시간과 공동의 경험이 그들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게 두지 말고 항상 이성을 냉철하게 유지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모든 선동적인 말과 행동에 앞서 생각하십시오. 신뢰할 만한 사람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만약 누군가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당신이 신뢰하는 친구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 조언을 구하십시오. 항상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생은 항상 시련과 함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옛 성현들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등불을 가까이 하면 밝아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우리가 친구를 가려 사귀고 믿을 사람을 선택하는 법을 안다면 인생의 많은 골칫거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항상 이 세 유형의 사람을 기억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선택, 도전, 그리고 옛 성현들의 귀중한 교훈과 마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현명하게 행동하도록 돕는 지침입니다. 인생의 법칙을 이해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각 상황에서 더 유연하고 명철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지혜는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 경험, 그리고 선조들로부터의 배움을 통해 단련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들이 당신이 인생에서 더 굳건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귀중한 동반자가 되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단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 성공, 그리고 행복을 얻기 위해 지혜를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교훈들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가치를 전파해 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여 매일 당신을 더 똑똑하고 명철하게 만들어줄 깊은 철학을 계속해서 받아보세요. 당신이 모든 시련 앞에서 항상 굳건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인생의 여정에서 현명하시기를 바랍니다.